여기는 영국의 한 강의실. 중국 남학생이 흥분하여 외치는 소리에 모두가 주목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브리스틀 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영국인 아일라입니다. 브리스틀 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연극학과가 설립된 학교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예요. 저는 배우가 꿈이어서 유명한 브리스틀 대학교에서 연극영화를 공부하고 있어요. 배우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하며 여러 문화적인 면에서 똑똑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공인이 되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오해를 만들지 않으니까요. 제가 과연 다른 인물의 삶을 연기하는 게 가능할지 매일매일 고민하며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미래에 당당히 멋진 배우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꿈꾸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저희 학과를 소개하자면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많은 편이에요. 전 세계에서 입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경쟁률도 치열한 편이죠. 저는 이곳에 오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학기 첫날의 그 설레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제 옆자리에는 한 동양인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친해지고 싶어 말을 걸었더니 한국에서 온 김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정이는 표정이 매우 밝고 친절했어요. 저는 사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서 연정이를 만난 건 행운이나 다름없었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서로 잘 통해 연정이와 저는 금세 절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제자리에 모르는 쪽지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 연락처라도 남겨놓았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죠. 그런데 열어본 쪽지 속에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나라가 여기 영국인데 어딜 돌아가라는 건지 웬 정신이상자가 놓아두고 갔나 보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날은 연정이가 사물함을 열자마자 놀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물함에 쪽지가 수십 장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것과 같은 글귀의 쪽지였어요. 생각해보니 이자가 타깃으로 삼았던 건 연정이었어요. 지난주 도서관에서 연정이 옆자리에 앉아 공부를 했는데 제 자리를 연정이의 자리로 착각했던 것이었죠. 연정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감에 질렸어요. 알 수 없는 상대가 자기 몰래 이런 짓을 저지른다니 너무 소름이 끼친다고 했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친구를 배척하려는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동양인을 차별하는 행동인가 싶어 일단 서양인 학생들을 의심했죠. 그리고 학과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있었기에 이건 분명 아는 사람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정이가 사물함의 쪽지를 발견하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추적했어요. 우리는 학과 조교님께 말씀드리고 CCTV를 살펴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비추는 직접적인 CCTV가 없었죠. 그래서 촬영되고 있는 곳 위주로 영상을 돌려보며 유력한 용의자 2명을 추려내었어요. 한 명은 중국인 장이었고 한 명은 미국인 데이비드였습니다. 두 사람 다 수업이 없었던 시간인데 그 사물함 쪽 계단을 지나갔거든요. 저는 데이비드와는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데이비드 네가 혹시 연정이에게 쪽지를 써서 사물함에 넣어놓았니? 데이비드는 무슨 쪽지를 말하는 거냐며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평소 데이비드의 인품을 보았을 때 왠지 데이비드가 그런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았죠. 그래서 다음 수업 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장희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희와는 같은 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친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기와 같은 중국 국적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따로 친해질 기회는 없었죠. 학과 수업날이 되자 드디어 장희를 만났어요. 장희 혹시 연정이의 사물함을 건드린 적이 있니? 장희는 다짜고짜 무슨 소리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쪽지 같은 건 몰라. 쪽지? 쪽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쪽지인 건 어떻게 알았어? 혹시 네가 그랬니? 갑자기 장희의 얼굴색이 바뀌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죠. 저는 장희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쫓아가서 망신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연정이는 장희에게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정이의 대인배적인 모습에 감탄했어요. 저라면 끝까지 추궁해서 혼쭐을 내줬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쪽지와 관련된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연정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짜파구리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었는데 글쎄 연정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 기숙사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조리를 해먹을 수 있는 작은 조리실이 있는데 기숙사에 살고 있던 연정이가 그곳에서 짜파구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너무 감동했죠. 짜파구리의 맛은 정말 처음 먹어보는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짜장 맛이 강하게 나는데 뭔가 매콤한 맛이 나면서 느끼함을 잡아주더라고요. 특히 김치와 함께 먹으니 맛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사실 김치는 예전에 한국의 음식이 궁금해 친구와 가본 한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있었죠. 저는 김치가 조금 맵지만 한식 어떤 메뉴와도 잘 어울려 아주 좋아합니다. 연정이는 그 뒤에도 가끔 조리실에 저를 초대해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달고나를 만들어주겠다면서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재료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에 놀랐어요. 설탕과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먼저 설탕을 녹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고 바로 섞은 다음에 빼서 판판한 조리도구로 누르면 완성이 되었어요. 한 입 맛보니 약간 탄맛이 나면서 달달한 게 계속 먹고 싶은 맛이더라고요. 연정이의 달고나는 모두에게 히트를 쳤어요. 학과 교수님마저 궁금해하셔서 연정이가 만들어 선물해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행사 중에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부스 행사가 있는데 교수님이 연정이도 참여해보는 게 어떻냐고 해서 연정이가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연정이는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떡국과 김치를 준비했어요. 떡국에는 만두도 넣어 풍성하게 구성을 했죠. 저는 연정이를 도와서 다른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스에 장희를 비롯한 중국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장희는 큰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의 음식이 아니야. 중국이 설날에 먹는 만두를 따라해서 자기 나라 음식처럼 얘기하네. 그리고 김치는 파오차이라는 우리 남서부 지역의 발효식품을 따라한 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연정이는 안쪽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홀에 있던 제가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너네 나라의 오래된 음식이면 왜 영국에 있는 중식당에는 김치가 없니? 한식당에서는 항상 나오는 음식이 김치인데 한국의 대표 음식이 김치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만두에 전세 냈니? 만두는 세계 공용의 음식이야. 제가 화내는 소리에 놀란 연정이가 나와서 상황 파악을 한 뒤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장위, 김치는 고대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절인 채소의 다양한 향신료와 젓갈을 첨가하면서 유래되었던 음식이야. 너는 혹시 김치 담그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니? 한국 사람들은 김치 담그는 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 그리고 설날에 먹는 떡국은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음식인데 중국을 따라했다니 이 무슨 어불성설인 말이니? 장위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입맛을 버렸다면서 우르르 부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정확한 유래도 만드는 방법조차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나라 거라고 우기는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장희와는 벌써 두 번의 사건이 얽혀 이건 정말 악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중한 제 친구 연정이를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정말 큰 대형 사건은 강의실에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희는 각국을 대표하는 의상을 입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미리 자신이 입을 의상에 대해 발표를 하는 날이었죠. 연정이는 연한 핑크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를 입어 아주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왔어요. 저는 정말 천사가 강림한 것처럼 너무 예뻐서 계속 연정이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강의실에 장희가 들어오자마자 한풀을 입고 와서 또 저러네. 한국은 중국 것 좀 그만 베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해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그러자 교수님께서 바로 제지하셨어요. 사실 저희 교수님은 전통 복식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각국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셨죠. 장위, 너는 말하는 예의 범절부터 배워야 할 것 같구나. 그게 무슨 소리니? 한국의 한복은 아주 오래된 전통 의상이란다. 한푸와 한복은 엄연히 다른 의복이야. 하지만 장위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교수님, 자꾸 제가 저번부터 저희 나라 거를 베끼는 게 문제예요. 저는 장위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장위, 너야말로 자꾸 연정이를 질투하고 괴롭히고 있잖아. 교수님, 사실 장위가 자꾸 연정이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면서 쪽지로 협박하고 한국 음식 부스 운영 때도 찾아와서 회방을 놓으려고 했어요. 게다가 오늘까지 벌써 3번이나 연정이를 향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껏 있었던 일들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털어놓고 말았어요. 그러자 학과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내가 사물함에 장희가 쪽지 넣는 것 봤어. 라며 동조하기 시작했죠. 모두들 놀라 수근수근거렸어요. 장희의 얼굴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연정이는 침착하게 논란이 된 부분을 설명해드리겠다며 자신이 조사해온 한복에 대해 가져온 자료를 첨부하여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한복은 조선시대 신윤복의 풍속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복의 치마는 굉장히 풍성해서 움직임에 따라 치마 모양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국의 한푸는 옷 재질이 굉장히 얇고 안에 옷이 비칩니다. 그러다 보니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고 움직임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옷입니다. 중국 한푸의 치마가 주름이 많은 부채꼴에 정형적이고 직선적이면 한복의 치마는 풍성한 치마폭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이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한복입니다. 즉 한복은 신체의 결점을 감춰주고 중화시켜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저는 누가 누구 거를 베끼고 이런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 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와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국격에 걸맞은 행동과 자세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정이의 발표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어요. 모두 한복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한푸와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장위는 연정이의 발표에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잘난 체 하던 장위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 같아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연정이를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더 알고 싶어졌어요. 다음 방학에는 연정이와 함께 한국의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복궁에 가면 한복을 입고 산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한국의 문화에 반해 한국을 직접 방문한 아일라 씨의 사연도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문화가 중국 것을 베낀 거라는 장희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금까지 감동코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